저온 물류센터 시장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물류센터를, 특히 수도권의 물류센터를 지을 때, 그 계획관리 임야에 특히 지을 때 금리라든지 공사비 부분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그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온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물류센터는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의 서로 매칭되는 어떤 만나는 점에서 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데요. 이게 이제 그 물류 부동산 시장이 초기에 상당히 그 어떤 블루오션이다 보니까 개발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점이 약 한 10년여가 되지만은 최근 특히 한 5년 내외에 제일 많이 그 개발에 참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3, 4년 전에 진행했던 어떤 물류센터들이 지금 공급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어떤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주변 정세에 의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물류센터 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임대 만기가 된 것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임대를 내달라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공실이 한 작년만 해도 기본 시장의 공실인 약 7%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약 17%까지도 공실이 많고, 더더욱이 지금 저온 물류센터 시장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물류센터를, 특히 수도권의 물류센터를 지을 때, 그 계획관리 임야에 특히 지을 때 금리라든지 공사비 부분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온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장의 저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하에 약 한 30%에서 많게는 40% 이렇게 저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저온 시장이 공급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온의 어떤 물동량이 너무 저온의 공급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과잉인 상태이고, 또 하나는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이 임대료 부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저온 시장의 임대료가 약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위치가 좋은 데는 한 7만 원, 보통은 한 5만 원 정도를 받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임대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그 저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지어는 아예 그 저온을 빼고 상온으로 바꾸는 설계를 하고 있고, 이미 공사 중에 있는 것조차도 저온을 빼는 어떤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총 물류 비용 관점이라고 하면 화주 입장일 텐데, 화주 입장에서는 사실 위치가 좋은 자리에 물류센터를 구하기를 원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 공급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서로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물류센터의 어떤 개발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물센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제가 담지를 못했지만은, 여기서 잠깐 그 부분을 좀 부언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물센터를 개발할 때 특히 이 건축 설계에 있어서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일반 공업 지역이냐, 그 물류 단지의 물류 시설이냐, 이런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폐이나 용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높다 보니까 최대한 그 물류 설계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물류센터 설계는 보통 이 전용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전용률의 부분이 수익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그 전용률 부분을 시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에 물류센터 개발 시에 건축 컨셉을 얼마나 잘 잡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물류 부동산의 중장기 시장 전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은 이 물류센터가 계속 지금 보면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상당히 한 50만 평 정도 이렇게 50만 평 이상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허가난 부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올해와 작년 하반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금융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규제도 많이 하고 금융 자체가 많이 냉각돼 있다 보니까 지금 PF가 돼서 가는 사실 물류센터가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공급되는 물류센터들은 한 3, 4년 전에 이미 허가가 나와서 그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 했던 물류센터들이고요. 그런 물류센터들이 올 하반기까지 해서 다 공급이 되면 내년부터는 약 1년 반 정도, 길게는 한 2년 정도의 물류센터 공급에 대한 공백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사나 어떤 개발하시는 분들이 금융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걸 포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버티고 1년 정도 그거를 좀 어떻든 참아낸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래도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온 시장은 지금도 공급 과잉이고 앞으로도 좀 한 2, 3년 정도는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찾기에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온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든 지금도 약간 공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PF라든지 여러 거를 반영했을 때는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급 공실이라는 부분을 해소될 것 같고 향후에도 지금 우리 물류센터가 국내에 5,000평 이상 어느 정도 임대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센터들의 수를 보면은 현재 약 한 800만 평에서 900만 평 정도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4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보면은 약 한 1,000만 평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어떤 수요하고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 공급 논리가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센터는 어쨌든 이 시장이 물류업이 어떤 뒷받침하고 어떤 제조업의 어떤 반 공장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물류센터가 지금도 우리 실생활에 많이 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류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이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류센터의 어떤 이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